금주안에 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금주안에 오고 있는 너희들은 지사라 정도로 듣고 다 무시하고 가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책임도 다 져라. 역사에 보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했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예. 사의를 밝힌 뒤에 일주일 넘게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저희 정치부 이민찬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칩거했다는데 칩거하지 않고 자꾸 옮겨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그랬죠. 당신들 없어도 우리 혼자서 국회를 다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줄 이유가 없다. 딱 처음부터 그런 거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지. 일방 통보니까 협박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 하는 모양새를 보이서 우리를 그냥 끝에 들러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책임도 다 져라. 뭐 이런 거죠. 장혜치 평론가님, 그 법조사에서 격정 토론을 인터뷰 중에 했던 게 협상은 없었고 여당과의 처음부터 협박이었다. 그리고 나 머리 터지겠더라도 국민에게 조를 올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의석수대로 11대 7로 배분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 11대 7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양보를 하고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 구성까지 이걸 협상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 표현에 의하면 일방통보고 협박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대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앉아서 들러리 노릇을 하겠냐는 것인데 지금 이 칩거로 인해서 본인은 칩거가 아니라고 했지만 산사 칩거로 인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은 상당히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연기가 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내나 이 국회 내 존재감도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직접 찾아갔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를 역으로 받아든 그러한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 말씀처럼 이 법조사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찾았고요.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주 안에 돌아가겠다는 말도 건넸습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역사에 보면요,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했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님도 오셔서 말씀 중에 민주당이 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바꿀 확률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이 전례 없는 짓을 했으니까 우리도 전례 없는 일을 하자가. 상임위 다 가져가서 다 하라. 다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금주안에 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금주안에 오고 있는 이번 주 안에 오겠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긴데 김태현 변호사가. 네. 뭐 아까 장혜치 변호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국회도 공전 상태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하면 정말 이 법주사 산사 칩고 효과가 정치인 주호영한테는 플러스였던 겁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이제 자리를 이제 차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초선 의원도 다 찾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사태에서 주호영 의원이 비판을 받을 일은 일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대열 협상력의 부재다. 항상 이제 야당 원내대표 비판받는 게 협상의 실패야, 협상력의 부재야, 전략의 부재야. 뭐 하길래 이렇게 밀렸어? 이런 비판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예전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나 그 이제 선거법이나 그때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것도 없거든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177석입니다. 야당은 100석입니다. 여당이 수로 밀어붙이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차지한 걸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뭘 잘못했다. 당신의 능력의 부재가 이렇게 비판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던지고 법추사의 관계에 오히려 역으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온 거죠. 물론 뭐 그걸 기대하고 간 건 아니겠지만요. 김 교수님. 네. 그런데 뭐 이번 주 안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협상은 없고 18개 위원장 민주당 다 가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더 꼬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 다시 내놔라. 그러면 얘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내놓을 거였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 돌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우리가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면 의석수 비례 원칙, 다수결 원칙으로 적용을 해서 사실상 18개를 다 가져가도 미국식은 뭐 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가서 책임 정치하고 실질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지금은 사실 부담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 체제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이현정 의원님 네. 준비된 시간이 많잖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18개 다 갖자니 이것도 좀 딜레마 아닙니까? 당황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뭐 윤호중 사무총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가져야 된다. 뭐 다 가지라 이야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이 일단 여당이 더 이상 야당 탓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뭐냐면 야당이 받을 게 그럼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일당하는 당이 다 갖는다. 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괜히 또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책임질 하라는 이야기죠. 여의도 국회가 아닌 저희가 속리산 법주사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